네가 피아노를 친다고? 한국인은 모방만 잘하지 예술은 모르잖아. 최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은 브래들리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였지만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진 화살 같았어요. 가방끈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였죠. 사실 서연이 이런 말들을 듣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의 일 때문이었어요. 학교 재능 발표회에 피아노 연주자로 갑자기 지명되면서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연 자신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메이프루드 고등학교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책상 위에 고정한 채 숨을 죽였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자. 6개월 전 한국에서 이곳으로 온 이후 서연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내왔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때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그 조용한 한국애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이면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열곤 했죠. 하지만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는 순간이면 어우, 이 냄새 뭐야? 진짜 역하다. 창문 좀 열어. 앞자리 여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시락 뚜껑을 덮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다음 주 재능 발표회에 네가 피아노로 오프닝을 맡아줬으면 해. 제임스 맥컬러 담임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내가 대신 해줬지.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 학교에서도 기대가 크고 그 말투는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토론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그 무대에 서야 하는 걸까? 사실 서연이 피아노를 그만둔 건 6년 전의 일이었어요. 10살이던 서연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자 친구, 그리고 가장 큰 응원군이었죠. 서연아, 손목에 힘을 빼렴.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거실 피아노 앞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던 느낌까지도 아직 선명했어요. 아빠, 이 곡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단 멈춰보자. 이 곡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봐. 아버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같은 멜로디였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은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대화야, 서연아. 피아노와 네가 나누는 대화.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피아노 레슨이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지역 공연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칠 수가 없었어요. 건반을 누르려고 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아노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흰 천을 덮어두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관처럼. 버스에서 내린 서연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쪽에 있는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피아노. 이제 그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저 학교에서 발표회에 나가라고 해요. 어머니 박윤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피아노 말이지? 네. 근데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결정해. 엄마는 뭘 선택하든 괜찮아.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시 피아노를 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 서연은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피아노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곡하던 미완성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악보를 바라보며 서연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6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6년 동안 닫아둔 마음의 문을 다시 열 것인가. 서연은 손을 떨며 피아노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음악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직 몰랐어요. 새벽 3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기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발표회까지 일주일.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피아노 건반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건반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을 올리려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6년 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어머니 박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피아노 소리 들리더라. 괜찮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그 말에 서연의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신이 다시 피아노를 치는 날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서연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끝이 건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6년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앉아있던 서연에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뺨에 주근깨가 있는 에밀리였습니다. 너 정말 피아노 쳐?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롱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응, 나도 피아노 배운 적 있어. 근데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포기했거든. 발표회에서 연주한다며? 떨리지 않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짜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많이 떨려. 그래도 용감한 거야.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에밀리가 떠난 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용감하다고? 나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음악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음악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랜드 피아노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완성된 선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며 서연은 처음으로 창작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웃었던 것 같았어요. 에밀리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용감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피아노 쳤어요. 어머니의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빠 곡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악보집을 펼쳤습니다. 한 구석에 연필로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을 담으면 그게 음악이다. 서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조차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더 자유롭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발표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서연의 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야, 한국에 진짜 피아노 치는 거 맞냐? 아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려올걸? 개망신 쇼 기대된다, 진짜. 서연은 이제 그런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간지러운 무언가였죠.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싸준 김치볶음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였어요. 진한 김치볶음 냄새가 퍼지는 순간, 어우, 이 냄새 뭐야? 앞자리에 금발 여학생 제시카가 코를 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아. 저거 뭔데? 냄새 장난 아니야. 창문 좀 열어.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덮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도시락은 다시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브래들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였어요. 서연, 너 정말 피아노 칠 줄 아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래들리 주변에는 어느새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회에서 연주한다며? 근데 진짜 칠 줄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신용만 내는 거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브래들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역시 대답도 못하네. 한국인들은 진짜 모방만 잘하지 창의성은 없다니까.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날도 음악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조금씩 완성해 나갔어요. 어떤 날은 멜로디를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작곡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었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 곡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까지.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어요. 사실 서연에게 이 연습 시간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조롱하지 않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런데 서연은 몰랐어요. 음악실 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아나 스털링 음악교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야.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연주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리아나는 숨을 죽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아빠,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으며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리아나 교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서연을 그냥 조용한 학생 중 하나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방금 들은 연주는 달랐습니다. 기교보다는 감정이, 완벽함보다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음악을 가르쳐 온 리아나도 이런 연주는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서연이 음악실에서 나오는 순간 리아나 교사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허락 없이 음악실을 사용해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방금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리아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연주를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니? 어릴 때부터요. 하지만 6년 전에 그만뒀어요. 6년이나? 그런데 어떻게? 리아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6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듬으면 되고. 정말 멋진 재능이야. 리아나 교사의 말을 들으며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정말로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발표회 준비 혼자 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그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의 굴욕감과 브래들리의 조롱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리아나 교사의 격려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어요. 정말 멋진 재능이라고 하셨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을 정말로 들어준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음악 선생님이 제 연주를 들으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어? 멋진 재능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박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악보집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을 담으면 그게 음악이다.
이제 서연은 알았어요. 브래들리의 조롱도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자신에게는 진짜 음악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발표회까지 일주일. 이제 정말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발표회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토론토의 11월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침실 의자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린 흰 셔츠와 검은 치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무대에 서기만 해도 충분해.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야. 너는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서연의 목이 메어왔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의 조용한 질문에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강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관객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한국 애가 피아노 친다며? 정말 칠 줄 아는 건가? 궁금하다 진짜. 강당 뒤편 작은 대기실에서 서연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발표자들은 긴장한 듯 계속 연습하거나 서로 격려하고 있었지만 서연만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6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서연아, 무대에 설 때는 관객을 보지 말고 피아노만 봐. 그리고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피아노에게 들려줘.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 무서움도 음악이 될 수 있어. 모든 감정이 음악이 될 수 있거든. 그 따뜻한 기억이 가슴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4년 메이프로드 고등학교 재능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첫 번째 순서는 피아노 연주입니다. 최서연 학생, 무대로 나와주세요.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무대로 향했어요. 각 발걸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뜨거운 스포트라이트가 내리쬐었어요. 눈이 부셔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객석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아노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앙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아노에 앉기 전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곡하시던 미완성 곡입니다. 제목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서연은 마이크에서 물러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자신과 피아노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아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완성할게요. 첫 음이 울린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강당의 모든 구석까지 스며들어 300명의 마음을 동시에 두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소녀의 고백이었어요. 6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느린 템포로 시작된 곡은 점점 감정이 풍부해졌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부분에서는 달콤하고 그리운 선율이,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담긴 부분에서는 쓸쓸하지만 강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교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브래들리조차 입을 다물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곡이 중반을 지나면서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래 멜로디에 서연만의 새로운 구간이 더해지면서 미완성이었던 곡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강당은 3초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충격의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던 거죠. 서연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수. 맨 뒤에서 어머니가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어요. 6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마침내 세상에 닿았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계단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경과 감동의 시선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대단해. 그날 최서연은 더 이상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진짜 서연이 되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다음 날 서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이 하나둘 서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제 연주 정말 대박이었어. 눈물 날 뻔했다, 진짜. 너 완전 피아니스트 같던데? 6개월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서연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 에밀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서연,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울었어. 고마워, 에밀리. 네 아버지 이야기 정말 아름다웠어. 음악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에밀리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진짜 감동을 주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복도 한쪽으로 나와서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바보 같았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브래들리가 사과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나도 피아노를 배웠었어. 어릴 때부터 8년 동안. 브래들리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재능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때부터 피아노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났어. 그래서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그의 조롱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제 네 연주를 들으면서 진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았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괜찮아, 브래들리. 나도 이해해. 서연의 따뜻한 대답에 브래들리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그날부터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너 정말 음대 갈 생각 없어? 재능이 아까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서연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 교실을 나서려는데 리아나 스털링 음악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잠시 시간 있니? 음악실로 따라가니 리아나 교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어제 연주 정말 놀라웠어. 20년간 가르쳐 오면서 그런 연주는 처음 봤어. 리아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토론토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콩쿠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은 충분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 리아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 참가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콩쿠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쪽으로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게 오히려 네 장점이야. 너만의 색깔이 있거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컬러 담임교사가 서연을 불러냈어요. 서연, 리아나 선생님께서 콩쿠르 얘기를 하시더라. 정말 좋은 기회 아니야? 맥컬러 교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는 서연의 성공이 자신의 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명예를 위해서도 좋고 네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야. 집에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에게 콩쿠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윤정은 차분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엄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머니의 단순하지만 따뜻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면 정말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항상 도전을 격려하셨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콩쿠르라는 건 너무 큰 무대였어요.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과 경쟁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여러 선생님들이 서연에게 콩쿠르 참가를 권했습니다. 학교 역사상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지역 신문에도 나올 수 있어. 대학 입학에도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의 영상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직장 동료들, 교회 사람들까지 콩쿠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우리 커뮤니티의 자랑이야. 꼭 콩쿠르에 나가서 좋은 결과 내야 해. 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격려가 부담이면서도 감사했어요. 결국 모든 선택은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다시 연주해 봤어요. 연주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는 걸요. 콩쿠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남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리아나 교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콩쿠르에 나가보고 싶어요. 리아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네, 각오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렵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서연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콩쿠르 참가를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직 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가방 속에서 신청서를 꺼냈어요. 어젯밤 어머니와 함께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출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 서연이 음악실로 향하는데 리아나 교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좋은 소식이 있어. 리아나의 흥분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콩쿠르 신청? 내가 대신 해줬어.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길래 서둘러서 제출했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선생님, 제가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네 장래를 생각해서 한 일이야.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자신이 하고 싶어서 결정한 줄 알았는데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니. 신청비도 학교에서 지원하기로 했어. 맥컬러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 리아나는 계속 신이 나서 얘기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콩쿠르가 2달 후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리아나는 이미 연습 계획표까지 준비해놨어요. 주 5회 개인 레슨, 콩쿠르 필수곡 3곡 연습, 무대 매너 교육까지.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을 보니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연은 뭔가 거대한 기계에 휘말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박윤정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어머니도 리아나 교사의 판단을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도 찬성하는 거야? 서연아, 네 실력을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 우리는 음악을 모르니까.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정작 연주하는 건 자신인데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최서연 학생이 토론토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온 학교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수백 개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서연아, 콩쿠르 대박이야. 1등 할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명예를 위해 화이팅! 친구들의 격려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맥컬러 교사가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서연, 토론토 한인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데 어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결과도 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야.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우리 커뮤니티에 희망을 주는 일이야. 서연은 또 한 번 선택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한인마트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서연을 알아봤어요. 어머, 이 아이가 그 피아노 치는 애구나. 콩쿠르에서 꼭 좋은 결과 내야 해. 우리 한인들의 자랑이야. 낯선 사람들까지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연주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에 이 곡을 칠 때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연주해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콩쿠르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리아나 교사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이건 콩쿠르 필수곡이야. 기교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악보를 받아든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음표들이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를 보니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6년 공백이 있었다고 했지? 그럼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겠네. 첫 레슨에서 서연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고 복잡한 화성 진행에서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리아나 교사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하지만 2달이면 충분해.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면 될 거야. 하루에 6시간? 서연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학교 수업도 받아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언제 그렇게 오랜 시간 연습을 한다는 건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박윤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서연아,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해서 개인 레슨비를 마련해 볼게. 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일하시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된다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희생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주변의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연습실을 따로 배정해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자. 모든 사람들의 선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포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했어요. 콩쿠르까지 6주. 리아나 교사가 세운 연습 계획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등교 전 1시간, 점심시간 30분, 방과 후 3시간씩. 하루 평균 5시간의 연습이었어요. 첫 주가 시작되자마자 서연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6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었죠. 아직 멀었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리아나 교사의 지적이 쏟아질 때마다 서연의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콩쿠르 필수곡 중 첫 번째는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어요. 악보를 펼쳐놓고 보니 음표들이 개미처럼 빼곡했습니다. 손끝이 벌써부터 떨렸어요. 첫 페이지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빠른 아르페지오 구간에서 손가락이 엉키기 일쑤였죠. 10번을 쳐도 한 번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6주 만에 완벽하게 될까?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잠든 새벽 시간에도 헤드폰을 끼고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혼자서 어둠과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아프고 등이 굽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때의 서연에게 음악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두 번째 곡이 추가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제목만 들어도 무서운 곡이었어요. 첫 몇 마디를 쳐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쇼팽의 서정성과는 완전히 다른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었죠. 너에게 부족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표현력이야. 리아나 교사의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테크닉도 부족한데 표현력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3주째 접어들면서 서연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팠고 손목에서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주 중에 손가락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런데 4주째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쇼팽 발라드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다르게 들렸어요. 그동안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였는데 그날은 멜로디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피아노와의 대화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뭔가 달라졌네. 리아나 교사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서연 자신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장은 항상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5주째 들어서면서 서연은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부분이 갑자기 안 되었어요. 손가락이 꼬이고 리듬이 엇박자로 나갔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리아나 교사도 답답해했습니다. 서연은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콩쿠르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피아노 뚜껑 안쪽에 붙여둔 작은 메모였어요. 서연아, 완벽하려고 하지 마. 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음악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 실수조차 너만의 색깔이 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따뜻한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완벽하려고만 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연습할 때 서연은 다른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자 음악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어요. 리아나 교사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야. 마지막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었어요. 앞에 두 곡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곡이었습니다. 기교보다는 섬세한 표현이 중요한 곡이었죠. 이 곡을 연주할 때 서연은 자신이 가장 편안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곡 같았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운 선율. 서연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와 제이슨이 서연의 연습을 보러 왔어요. 음악실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 정말 대단해. 완전 프로 같아. 나는 음악 잘 모르지만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친구들의 순수한 감탄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음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던 어느 날 서연이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연주가 끝나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말에 서연도 울컥했어요. 6년 만에 다시 아버지와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콩쿠르 일주일 전 리아나 교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세 곡 모두 한 번씩 통으로 연주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쇼팽 발라드는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두 번째 베토벤 소나타도 웬만큼 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드뷔시는 가장 자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 서연. 6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리아나 교사의 칭찬에 서연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각 곡마다 담고 싶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쇼팽에는 그리움을, 베토벤에는 열정을, 드뷔시에는 평화로움을 담았어요.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연주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콩쿠르 전날 밤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물론 긴장은 되었지만 그것도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6주 동안의 지옥 같은 연습을 통해 서연은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제 마음을 담아서 연주할게요. 드디어 진짜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서연은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토론토의 12월 새벽이 보였어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어제까지의 연습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 때 어머니 박윤정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해뒀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김밥과 과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돼도 밥은 꼭 먹어야 해. 힘이 나야 연주할 수 있어.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져 있었어요. 서연도 목이 메어왔지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서연아,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토론토 음악원 콘서트홀. 서연이 콩쿠르 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웅장한 건물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무대 위에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서연이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참가자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18번. 서연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서연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두들 자신만만해 보였고 아름다운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유명한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다며 명함까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짧은 리허설 시간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무대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앞 순서인 17번 참가자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는데 그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기교에 풍부한 표현력까지 마치 프로 연주자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저런 실력자들과 경쟁한다고? 드디어 서연의 리허설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객석의 수백 개의 좌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로 가득 찰 거라는 생각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피아노에 앉아 첫 몇 마디를 쳐봤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홀의 음향이 달랐고 건반의 터치감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서연은 계속 불안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1등 상금이 $5,000래. 여기서 입상하면 음대 입학에 정말 유리하대. 심사위원 중에 토론토 음대 교수도 있다던데. 모든 얘기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콩쿠르가 시작되었습니다. 1번부터 차례로 연주가 진행되었어요. 서연은 무대 옆 대기석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연주는 완벽해서 틈이 없었고 어떤 연주는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서연아, 남과 비교하지 마. 네 음악을 해. 네가 가진 이야기를 들려줘. 17번 참가자의 연주가 끝나고 이제 서연의 차례였어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6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왔거든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을 담자. 18번 최서연 참가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똑바로 서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커튼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커튼을 넘어섰습니다. 환한 조명이 내리쬐는 무대 위로 객석에는 심사위원 5명과 100여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대 중앙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어요. 검은 광택이 나는 피아노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허설 때와는 다르게 이제 피아노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첫 곡은 쇼팽 발라드 1번. 서연이 가장 오랫동안 연습한 곡이었어요.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홀 안에는 서연과 피아노, 그리고 음악만 남았어요. 6주 동안 무수히 연습했던 선율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계적인 연주가 아니었어요. 서연만의 감정이 담긴 특별한 연주였습니다. 첫 곡이 진행되면서 객석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관객들이 점점 서연의 연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특히 토론토 음대 교수인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반응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아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연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곡인 베토벤 소나타 23번 열정이 시작되었어요. 이 곡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어요. 6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빠른 패시지들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연주되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지막 곡은 드뷔시의 달빛.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앞에 두 곡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곡을 연주할 때 서연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이 원해서 하는 연주였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홀 안은 몇 초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6주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긴장과 불안이 음악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객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까지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피아노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어요. 관객석 뒤쪽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6주 전 처음 콩쿠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무거운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리아나 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 정말 대단했어. 저런 연주는 처음 봤어. 리아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자신을 진정한 음악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다른 참가자들이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17번 참가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 정말 잘했어. 특히 마지막 드뷔시. 소름 돋았어.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경쟁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박윤정이 서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 거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6주간의 혹독한 연습, 무수한 좌절과 극복의 과정들. 이 모든 게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쁘겠지만 이미 자신은 충분히 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6주 전에 서연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어요. 잠시 7개월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캐나다의 막온 서연은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고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하고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1시간 정도 지나서 심사위원장이 나타났어요. 토론토 음대 교수인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심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입니다. 14번 참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14번 참가자는 서연보다 어린 소년이었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났던 아이였습니다. 서연은 박수를 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2등과 1등만 남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2등은 18번 참가자 최서연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건가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아나 교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 2등이야. 2등. 무대 위로 올라가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2등 상금은 $3,000였어요. 서연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특히 드뷔시에서는 진짜 예술가의 모습을 봤어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진짜 예술가라고 인정받았다니. 무대에서 내려오니 여러 관객들이 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마지막 곡에서 울 뻔했어요. 앞으로 연주 계획 있나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감사했어요. 자신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2등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진짜 음악가였어요. 남들이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6주 전 억지로 시작했던 콩쿠르 준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여러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토론토 음대에서 장학금 제안이 들어왔고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협연 기회를 주겠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연을 우리의 자랑이라고 불렀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콩쿠르를 통해 모든 의심과 증명을 끝냈거든요. 이제는 순수하게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담도 압박도 없이 그냥 아버지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쳤어요. 연주를 마치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진짜 음악가가 됐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으로 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침묵에서 시작된 서연의 이야기가 드디어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메이플우드 고등학교의 같은 교실이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한국애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자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학기부터 서연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새로 전학 온 학생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새로운 후배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라는 아이였습니다. 서연과 똑같이 영어가 서툴고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아, 마리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적응할 수 있을 거야.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서연은 이제 토론토 음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2등 입상 덕분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음대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있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직접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토론에도 참여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어느 날 맥컬러 교사가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서연, 졸업 기념으로 네 단독 콘서트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단독 콘서트라니. 1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성장 과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획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죠. 제목도, 곡 선택도, 순서도 모두 제가 정하고 싶어요. 리아나 교사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콘서트 제목을 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어요. 침묵에서 교향곡까지. 서연이 구성한 프로그램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곡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이야기였어요. 1부는 침묵의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과거의 자신을 표현하는 곡들이었어요. 2부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회에서 연주했던 아버지의 미완성 곡을 포함시켰습니다. 3부는 성장의 여정으로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세 곡을 다시 연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연이 새로 작곡한 곡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의 곡을 작곡했어요. 제목은 나만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과 좌절, 희망과 성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율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작곡하는 과정에서 서연은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으로 곡을 만드셨을까?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앞다퉈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티켓은 금세 매진되었어요. 200석 규모의 학교 강당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더 큰 홀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콘서트 전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집에서 연습했어요. 하지만 기계적인 연습이 아니라 내일 들려줄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곡마다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곡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어떤 곡은 성장의 기쁨을, 어떤 곡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일은 정말 네가 주인공인 날이야. 마음껏 네 이야기를 들려줘. 콘서트 당일 서연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서연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커튼이 올라가고 서연이 무대에 나타났을 때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 제이슨, 브래들리까지 학교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어요. 리아나 교사와 맥컬러 교사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입니다.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콘서트 제목은 침묵에서 교향곡까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제가 걸어온 길의 이야기예요. 서연은 각 곡을 연주하기 전마다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그 곡을 연주하게 된 배경과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서연의 연주는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었어요. 각 곡마다 서연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연주할 때는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새로 작곡한 나만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는 객석이 완전히 숨을 죽였어요. 그 곡에는 서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콘서트 마지막에 서연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자리에 저처럼 새로 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후배들이 객석에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도 1년 전에는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콘서트가 끝나고 스탠딩 오베이션이 5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서연은 무대에서 깊게 인사하며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서연의 이야기는 정말로 완성되었어요. 침묵에서 시작된 여정이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마무리된 거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에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건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마리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야. 네 속도로, 네 방식으로. 넌 이미 충분히 특별하거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음악가가 됐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으로 하는 음악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음악가가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침묵에서 교향곡까지 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